축구계에 믿기 힘든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 대표팀을 스스로 해체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3경기 전패. 그 패배 뒤엔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안가가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가봉을 선택한 스트라이커. 그는 인종차별을 피해 프랑스를 떠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국 LA에 정착했죠. 가봉 유니폼은 그에게 단 하나 남은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듀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스포츠 전문 기자 조던 클레인입니다. 오늘은 한 선수가 겪은 배신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모로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가봉은 F조에 속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모잠비크와 한 조였습니다. 기대는 컸습니다. 최소한 16강 진출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첫 경기 카메룬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둘째 경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FIFA 랭킹 24 계단이나 낮은 모잠비크에게 2대3으로 무너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와 카메룬의 2차전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승자승 원칙으로 인해 16강 진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 최하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코트디부아르와의 최종전이었습니다. 가봉은 전반에 2대0으로 앞섰습니다. 드니 부앙가가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순간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가 전반 44분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막바지 연달아 실점을 내주며 2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가봉은 3전 전파해라는 치욕적인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부앙가는 이 대회에서 2경기 연속 침묵하다가 코트디부아르전에서야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역전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망은 경기력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봉은 지난해 2026년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지만 나이지리아에 패해 본선 진출이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네이션스컵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가봉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언론은 선수들을 비난했고 SNS는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점 0점으로 FC조 최하위를 기록한 이번 대회는 가봉 축구 역사상 최악의 성적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술적 결함, 반복되는 수비 실수, 그리고 조직력 부족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팬들과 정부 모두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부앙가는 팀의 공격을 이끌던 핵심 선수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패배의 책임은 고스란히 그에게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안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골도 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과의 게임이었고 패배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가봉 축구협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했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가봉 정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패배 직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봉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심플리스테질의 만불라 스포츠부 장관 대행이 국영방송을 통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보여준 가봉 대표팀의 치욕적인 경기력을 고려해 정부는 코칭 스태프를 해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국가대표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브루노 에쿠엘레 망가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을 대표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봉을 상징하는 두 베테랑 선수가 사실상 추방당한 것입니다. 만불라 장관은 이번 사안이 초래한 다각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모범적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가봉 축구협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메양은 가봉 A매치 역대 최다 득점자로 40골을 기록한 전설적인 공격수였습니다. 아스널과 바르셀로나를 거친 세계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허벅지 부상을 이유로 소속팀 마르세유로 복귀했습니다. 망가는 가봉 대표팀 역사상 최다 A매치 출전 기록인 118경기를 보유한 베테랑 수비수였습니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전에서는 출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티에리 무유마 감독과
코치진 전원도 경질 대상이었습니다. 부임 2년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안께게는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추가골을 넣었지만 팀의 역전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를 제외하면 이 대회 2경기 연속 침묵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전체가 해체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팀 동료들과 함께 호텔에서 뉴스를 접한 부안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축구 대표팀을 해체하고 경기인 징계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정치적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봉은 2023년 브리스 올리기 은게마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라였습니다. 은게마 대통령은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스포츠에서의 애국심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가는 LAFC에서 손흥민과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국의 대표팀이 해체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선택한 가봉 대표팀이었습니다. 그 유니폼이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부안가는 A매치 53경기에 나서 17골을 기록한 가봉의 핵심 공격수였습니다. 이번 대회 3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최종전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니폼을 다시 입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표팀이 언제 다시 소집될지 아니면 영원히 해체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안가에게 가봉 대표팀은 단순한 축구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증명할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드니 부안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봉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자신이 프랑스인이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테티엔에서 뛸 때부터 시작된 인종차별은 그의 축구 인생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시즌 리그 안에서 10골과 3, 도움을 기록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원숭이 울음소리, 바나나를 던지는 관중들, 그리고 끊임없는 조롱을 부안가는 견뎌야 했습니다. FC 로리앙으로 이적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8경기에서 16골과 4도움을 기록하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더 심한 차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경기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상대팀 서포터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나라로 돌아가라. 검둥이는 필요 없다.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것이다. 이런 욕설들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부안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안가는 가본 게 몇 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가봉 사람이라고 하기엔 그곳과의 연결고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 사건이 일어난 건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부안가는 가족 모두를 경기장에 초대했고 그날 골까지 넣었습니다. 비록 팀은 졌지만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털려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부안가의 물건만 정확히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평소 열어보지도 않던 급여 명세서까지 뜯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물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부안가를 타깃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부안가는 임신한 아내 그리고 첫째 아이와 함께 2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에어컨을 끄고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안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하자 임신한 아내가 말렸지만 그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급히 계단을 내려갔지만 강도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가 아래층에 누군가 있다고 울면서 말했는데 부모는 그저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강도들이 미리 집을 염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아이는 아래층에 내려가기를 극도로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 사건은 아내가 출산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받은 충격과 공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첫째 아이를 보며 부안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에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부안가는 프랑스 리그에서 마지막 97경기 동안 26골을 넣은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유럽의 더 큰 클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LAFC가 제안했을 때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꿈을 접고 태평양 건너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가졌지만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항객의 진짜 조국은 어디였을까요? 가봉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폼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대표팀 해체 발표는 부항가의 마지막 버팀목을 흔들었습니다. 부항가가 개인 SNS를 통해 긴 글을 올렸습니다. 시처럼 쓴 글이었습니다. 약속은 흐릿해지고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때였다며 모든 것이 꿈꿔왔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실망의 순간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용기도 있었습니다. 요란한 용기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매일같이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습니다. 마음으로 일했고 속이지 않았으며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피로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 의미를 담았고 장애물뿐인 길 위에 영혼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끝내 설명되지 않는다는 고백도 담겼습니다. 분명 서 있었지만 이미 무언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 그림자, 균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헌신적인 공동체는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며 폭풍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영국 매체 ESPN은 이 글을 주목했습니다. 가봉 정부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의 참담한 경기력을 문제 삼아 국가대표팀에 초강수를 뒀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대표팀 전체의 무기한 활동 정지에 이어 팀의 상징과도 같은 오바메양을 대표팀에서 제외했고 무유마 감독과 코치진 전원을 경질했습니다.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도 가봉 정부 성명 전문을 공개했더군요. 2025년 모로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의 참담한 성적을 고려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와 모범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면적 영향들을 감안하여 정부는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TNT 스포츠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성적 실패가 아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의 폭발로 진단했더라고요. 선수 관리, 전술적 방향성, 대표팀 운영 전반의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정은 오히려 대표팀 내부의 균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대표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방식은 FIFA의 정치적 간섭 금지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향후 가봉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추가적인 제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부항객의 가봉 대표팀은 정체성을 증명할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가봉과의 연결고리도 약했던 그에게 가봉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리자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SNS에 올린 시적인 글이 그의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가 정의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뛰고자 했습니다. LAFC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고 있던 부항객의 조국 대표팀의 해체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미국으로 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가봉 유니폼만은 그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항가는 다시 한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봉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가봉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국제축구계가 이 사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정치 권력의 축구 행정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4조 1항의 정치권 혹은 제3자의 각 회원국 협회 행정 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제15조와 19조에도 협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실제로 이 조항을 위반한 국가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쿠웨이트가 정부의 협회 행정 개입으로 국제대회 출정원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도 정부가 협회 운영에 개입했다가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가봉 역시 공개적으로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중징계를 피해가지 못할 공산이 컸습니다. 만불라 장관이 국영 방송을 통해 대표팀 해체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었습니다. 영국 TNT 스포츠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대표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방식은 FIFA의 정치적 간섭, 금지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향후 가봉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추가적인 제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봉 텔레비전 SNS에 올라왔던 만불라 장관의 발표 영상이 곧 삭제되었습니다. 정부 웹사이트에도 이번 발표 관련 성명이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이 이 사실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가봉 정부가 FIFA 징계 등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표팀을 해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놓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국제적 파장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한 후였습니다.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발표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FIFA는 분명히 이 사태를 들여다볼 것이었습니다. 가봉축구협회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따르자니 FIFA 징계가 두려웠고 FIFA 원칙을 따르자니 정부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협회는 정부와 FIFA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는 정부가 축구협회에 개입해 대표팀을 해산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성적이 부진하면 정부가 나서서 감독을 경질하고 선수를 제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FIFA가 정부 개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크게 줄었습니다. 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축구계가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가봉 정부가 과연 FIFA의 원칙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뒤늦게 결정을 철회할 것인가. 가봉의 한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선수 육성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요? 선수들만 탓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안가를 비롯한 선수들은 FIFA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팀 해체가 실제로 진행될지 아니면 FIFA 징계로 인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설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봉 축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부와 FIFA의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선수들이었습니다. 부안객에는 이 모든 상황이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LA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에게 가봉, 정부와 FIFA의 갈등은 이제 다른 세계의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봉은 2023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나라입니다. 브리스 올리기 은게마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번 대표팀 해체 조치는 단순한 스포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게마 대통령은 가봉 대표팀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를 앞두고 스포츠에서의 애국심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성적을 애국심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는 정권의 민감한 의도가 엿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영국 언론 일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성적 부진에 허덕인 축구 대표팀을 희생양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표팀 해체 조치는 국민 정서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쿠데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고 축구 대표팀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봉 국민들이 정부의 이런 조치에 열광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히려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한 가봉 팬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수 육성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봉은 아프리카 축구 강국은 아닙니다. 아직 월드컵에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026년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선 각 조 2위 중 우수한 성적을 올린 4개국 안에 들어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습니다. 가봉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티켓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을 잘 키우면 2030년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팀을 폭파하면서 아프리카 축구 후진국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국 TNT 스포츠는 이번 사태를 전파해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가봉 축구가 어떤 시스템 위에서 다시 출발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로 규정했습니다. 대표팀 해체와 베테랑 배제가 감정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스템 개혁 없이 책임자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전패의 기억은 다른 대회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가봉 액튜는 이번 대회를 가봉 축구 역사상 최악의 성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술적 결함, 반복되는 수비 실수, 그리고 조직력 부족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전술이나 선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가봉 축구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선수 관리, 전술적 방향성, 대표팀 운영 전반의 실패가 한 대회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가봉 축구에 필요한 것은 희생양이 아니라 재건의 로드맵이었습니다. 감독을 경질하고 선수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장기적인 전술 개발,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정권에서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FIFA의 원칙 사이에서 협회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부안가를 비롯한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이 해체되고 재건의 방향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봉 축구는 지금 성적보다 더 큰 시험대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정치와 축구의 경계, 국가 권력과 스포츠 자율성의 충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이 모든 상황을 LA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축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가봉 대표팀은 여전히 그에게 소중한 의미였지만 이제 그것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가봉을 선택했고 가봉을 대표하며 뛰었지만 이제 그 대표팀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안객에 남은 것은 LA에서의 새로운 삶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 전 합류한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부안객에 새로운 희망을 줄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손흥민이 LAFC에 합류했을 때 부안가는 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 복귀를 고민 중이었고 팀 프론트와도 이적 논의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LAFC에서 2023년 MLS컵 트로피와 US 오픈컵을 들어올렸고 더 이상 LA에서 이룰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영입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MLS로 온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부안가는 이 선수와 함께 뛰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처음 훈련장에 나타난 날, 그가 부안객에 다가와 가봉 대표팀 유니폼 교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자신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원한다는 사실에 부안가는 놀랐을 테죠. 프랑스 태생이지만 가봉 국가대표로 뛰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첫 번째 스타였습니다. 그 순간 부안가는 손흥민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는 6주 동안 17골을 연속으로 합작하면서 MLS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9골까지 늘어났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LAFC는 기세를 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9승 4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함께 나선 15경기에서 25골과 8도움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경기 연속 해트트릭 합작이었습니다. MLS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한 경기도 아니고 3경기 연속으로 두 선수가 동시에 해트트릭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리얼 솔트레이크전에서 부안가가 해트트릭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경기에서 손흥민도 3골을 넣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전에서는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부안가도 맹활약했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습니다. LAFC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데릭 로우는 흥미로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오기 전 부안가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록에 집착했고 콜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오고 나서 부안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를 개인 기록 집착에서 진짜 팀 플레이어로 바꿔놓았습니다. 부안가의 얼굴을 보면 화낼 수가 없다고 손흥민이 말했다는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시즌 12골과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부안가는 23골을 넣어 리오넬 메시의 24골 다음으로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메시가 아니었다면 부안가가 MLS 득점왕이었습니다. 메시라는 거대한 벽 바로 뒤에 부안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가봉에서는 정체성 혼란을 겪은 선수지만 MLS에서는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격수였죠. 더 중요한 것은 골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부안가가 진짜 팀의 리더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를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공격수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MLS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와 부안가의 성장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던 부안가였지만 LA에서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객의 팀 플레이를,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MLS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6주 동안 17골 연속 합작, 3경기 연속 해트트릭 합작, 15경기 25골 8도움, 이 기록들은 오래도록 MLS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두 명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시즌이 끝나고 오프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으로 돌아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부안가는 가봉으로 향했습니다. 모로코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안가는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봉 대표팀과 함께할 마지막 대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전 전패로 탈락했고 정부가 대표팀을 해체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국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은 부안가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LA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손흥민과 함께 만든 기록들, 팬들의 환호, 팀 동료들의 신뢰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부안가는 곧 LA로 돌아올 것입니다. 손흥민과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할 테니까요. 두 선수는 다시 만나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가봉에서 받은 상처는 오히려 부안가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2026년 2월 22일 LAFC는 시즌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상대는 인터 마이애미였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있는 팀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흥부 듀오가 메시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메시는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부안가는 23골로 2위였습니다. 단 한 골 차이였습니다. 메시 바로 뒤에서 득점 순위를 차지했던 부안가였지만 오프 시즌 동안 조국 가봉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새 시즌 개막전에서 그 메시와 맞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메시와 맞붙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토트넘 주장으로서 메시를 상대했습니다. 이제 MLS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손흥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안가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6주 동안 17골을 연속 합작하며 MLS 신기록을 세웠던 듀오였습니다. 최종 19골까지 기록을 늘렸고 함께 나선 경기에서 25골과 8도움을 남겼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후 9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강팀으로 도약했습니다. LAFC 팬들은 흥부 듀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메시를 상대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지난 시즌 3경기 연속 해트트릭 합작이라는 MLS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운 두 선수였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 메시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부안가는 골 욕심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손흥민과 함께라면 메시도 두렵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메시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안가에게 2026 시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받은 상처, 가봉에서의 대표팀 해체를 딛고 일어선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LA에서 찾은 새로운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줄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에게도 의미 있는 경기일 테죠.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MLS로 왔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메시와의 대결은 그 증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개막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프 시즌이 끝나면 손흥민과 부안가는 다시 훈련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상처받고 가봉에서 대표팀 해체를 겪은 부안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손흥민, 이 두 전사가 2026년 새 시즌을 함께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봉 정부는 대표팀을 무너뜨렸지만 손흥민과 부안가는 LAFC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국 대표팀에서 제외된 부안가였지만 LA에서는 메시와 맞설 수 있는 공격수였습니다. 흥부 듀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26년 시즌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와의 대결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던 클레인 기자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프랑스에서 받은 인종차별의 상처,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한 미국행, 그리고 LA에서 만난 손흥민과의 운명적 만남, 부안가라는 한 선수의 여정이었습니다. 흥부 듀오는 지난 시즌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LA의 오프 시즌 동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거죠. 가봉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3전 전패로 탈락하자 정부가 대표팀을 해체한 상황. 부안가가 선택했던 조국마저 그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안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LA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고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2026년 개막전에서 LAFC와 메시가 맞붙게 됩니다. 흥부 듀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